호령 전설의 무림고수 왕호. 딱 정량만 반찬도 많이 없어. 창고 문, 부식 창고 문 딱 잠가놓고 열쇠, 무기고 열쇠, 이거 열쇠 전부 다 내가 갖고. 그럼 나는 뭐 하느냐? 낮에 얘들을 잠을 재웁니다. 낮에 잠 재울 때 나가서 좀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신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한 달 시켰잖아요. 자, 그동안 고생했다.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120%를 들어주겠다. 이야기해라. 너희들이 100%는 못 들었지만 그래도 고생했기 때문에 120%는 안 돼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을 2가지는 들어준다. 그래 2가지를 너희들이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대포를 한 방씩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대포를. 대포가 이 새끼 한 발에 그때 당시에 30만 원인데 대포는 안 되고 사격을 하도록 해줬구만. 그러니까 설득을 시키고 사격. 그 다음 2번째는 술과 뭐 이런 걸 좀 많이 먹게 해달래. 네. 좋다. 술은 실컷 먹도록 만들어줘. 그래가 약속을 하고 사격을 시키는데 모두 완전 군장에 총만 제외하고 20명 집합 딱 시켰는데 총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실탄을 내가 이제 한 사람 앞에 5발씩 해가 저 100발하고 20발을 따로 이제 내무반장 주려고 20발을 따로 딱 해가지고 120발을 딱 가지고 총을 내가 메고 걔들은 완전 군장했지만 총이 없어. 총알이 있어도 쏠 수가 없어. 이 총을 안 주면. 네. 그래서 이놈들을 데리고 훈련을 하러 갔어요. 네. 가서 독립문 바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번 소총수부터 앞으로 그러면 내가 총을 딱 줘. 그러면 5발 딱 주는 네. 거예요. 주고 내 앞에서 바다를 향해 가상의 목표물을 향해 사격 개시. 그러면 한 발씩 내가 옆에 딱 서가 있으니까 총구를 돌릴 수가 없어. 그러지. 나는 예상을 다 했지. 그러지.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딱 그래 이놈들이 이제 20명 19명이 5발씩 다 사서 20발을 크림에 넣어가지고 내무반장한테 채워줬어. 딱 니는 내무반장이니까 20발이다. 마음껏 쏴라. 그러면서 철모를 뒤로 살짝 제끼면서 담배를 물었어 내가. 딱 물고 그마 이름이 내무반장 김정문이야. 네. 이놈이 16을 자동에다가 딱 넣는 거야. 내가 반자동에 나가 줬거든. 자동으로 딱 넣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정문아, 야 임마, 너 이 새끼야 자동에 넣고 총을 쏘면 이 새끼 총 쏴보지도 안 해놓고 이놈의 새끼 자동에 쏴가지고 그 맛을 느끼나? 그러고 담배 불을 딱 붙이는데 총구를 딱 돌리면서 꼼짝마 딱 이러는 거야. 그게 불과 5m 정도 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내 강인한 성격입니다. 나는 현역 출신이고 총을 잘 알잖아. 총을 내가 저거 16 나올 때 가늠자 정리까지도 내가 한 사람인데 수천 발, 수만 발을 쏘았는데 총에 대해서는 잘 알지. 그래서 성질이 나가. 이 새끼 이거 철모를 가지고 그냥 바로 이제 그놈을 보고 때렸는데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자빠졌어 내가 그 앞에. 자빠졌는데 총을 겨놨으니까 내 딴에는 어떻게라도 피해 보려고 고개를 드니까 그대로 땡기보는 거야. 잘 땡겼지. 땡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20발이 자동으로 놓았으니까 무조건 공중으로 떠봅니다. 총구가 목표물을 쏠 수가 없습니다. 드르륵 하고 쫙 그냥 올라가 버리지. 실탄 20발 탄피가 떨어지는 게 쫙 보이는 거야. 그래서 딱 넘어진 채로 또 쏘고 난 뒤에 총구를 또 겨누는 거야. 쏴라. 너 20명은 오늘부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사형이다. 지금 죽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무조건 군형법으로 지금 사형을 하게 돼 있다. 보고만 하고 너희들은 모두 총살이다. 당겨! 딸깍 땡기더라니까요. 일어나서 총을 딱 뺏고 옷을 벗는다, 군장을 벗는다, 실시 전체 빨가벗기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눈이 갑자기 주먹 반만한 눈이 막 펑펑 쏟아지는데
기가 막힌 게 이게 뭐 드라마야 드라마. 환사. 낮은 포복 준비 그러고 그거 이제 옷 벗는 거는 그대로 훈장과 모든 것은 그 자리에 둔다. 지금부터 낮은 포복 시작. 독도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모두가 꽃모돌입니다. 나무방까지 높은 포복 낮은 포복하고 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서부터 온몸이 다 까졌어요. 피바다, 피바다. 피바다지. 너희들은 내가 이야, 심심할 때 한 놈씩 처형시킨다. 운명의 날이네, 운명의 날. 내무반의 전체 지파 죽일 때 죽이더라도 일단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선의를 하나 베풀겠다. 야, 옥도전기 전부 다 발라줘. 한 사람씩. 옥도전기. 뒤질 때 뒤지더라도 사형시킬 때 시키더라도 발라줘. 숙명을 전부 다 발랐어. 네.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 두 번째가 있었다. 뭐였나? 소주 마음대로 먹으라. 원하는 대로 얘기해 줄 테니까. 그리고 어떤 놈은 2병요. 저는 1병입니다. 다 줬어. 그리고 이제 안주. 그 뭐 좀 소세지하고 있는 거 뭐 저거는 안 끓이고 가져왔어. 너희들 중에서 제일 많이 먹는 놈이 2병 먹는다 하니까 나는 3병 먹는다. 알았지? 2병씩 나눠주고 사발이 나눠주고 나는 양푸에 3병을 쫙 다 부었어. 나는 완샷이다. 자, 마셔. 마시고 난 뒤에 지금 이 시간부터는 보초도 없고 출입 통제한다. 한마로가 내무반 문을 거기 이제 벽돌로 되어 있으니까 네. 문을 한마로가 때려가 못으로 쳐버렸어. 너가 뭐 하고 싶은 거 멋대로 안 했어. 그래 놓고 기상 시간은 내일 아침 5시 반이다. 그래 놓고 밖에 나와보죠. 나오고 아침 5시 반에 빠르로 뜯고 집합. 그때부터 또 훈련이 시작 들어갔죠. 그리고 끝내고 난 뒤에 나오면서 어떻게 됐냐. 눈동자만 마주쳐도 관동성명이 나오는 거야. 완전 기아 떨어내지. 그렇지. 내가 오, 앉아야 된다, 앉아야 돼. 내가 움직이면 이래 되는 거야. 애들이 앉아야 그냥. 된다, 예. 예? 완전히. 예. 근데 얘들이 거기에 훈련이 돼가 다음 교대 때 어떻게 됐냐. 난리가 났거든. 서장과 그 다음에 고생했다고 이제 뭐 위문품 같은 거 가지고 왔거든. 애들이 막 마네킹이 돼 있거든. 전부 다 보는 맛. 아니 전번에는 삼적그 제가 서리빠 팬티 파라마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우리 이 박사님에 의해서 예. 독도의 일티면 그 경찰관들이 예. 제대로 기합이 들어서 이제 제대로의 수호를 이제 지키고 있는 거네. 그렇죠. 해병대는 저리 가나. 예. 그리고 그래- 월카 강까지 냈어.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독도의 헬기장을 처음 건설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예. 독도를 정비하고 나니까 예.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대통령이 우리의 땅은 다 가보겠다. 그래서 독도에 헬기를 타고 오겠다 해서 아, 그래요. 정부 멸구 사업으로 독도 헬기장 건설과 105mm 포 건설과 바닷물을 식수로 하는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역삼투압 시설로서 그게 서울에 있는 삼성물산에서 했고 그 다음에 독도 헬기장 건설은 동아건설과 아하. 해병대와 민간인과 군관민 합동작전 훈련으로 멸구사업이라 명칭해서 제가 또 다시 83년도에 발령 나가 독도 정비를 위해서 또 들어갑니다. 아하. 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헬기장을 건설하는데 동아건설 인부들이 한 그때 100여 명이 들어왔는데 해병대는 뭐 물론 주둔회가 해병대 그 인력과 같이 하는데 하룻밤 시작을 해서 일을 하더니 그때 여름이라서 예. 독도에 유명한 게 깔따구라고 있습니다. 모기의 완전히 깔따구. 조상입니다. 모기의 조상. 예? 깔따구. 그거는 모포를 뚫고 들어옵니다. 아. 그 러시아 모기보다 더한 게 깔따구라는 모기입니다. 근데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그 모기에 쏘이면은 전부 뭐 부스럼이 나가고 막 곰고 이래. 저는 또 피부가 예. 특수 체질이라가 모기 안 맞물리도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이 상처가 나지요. 저는 흙발로뿐나 종이만 발라도 땅간에 앉아가 일주일에 떨어져 버려요. 저 피부가 그래. 피부가 그렇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 이놈들은 모기에 그 이 민간인들이
일을 전부 다 던지 보내달라. 나 돈을 1,000만 금 줘도 나 여기서는 못 살겠다. 동아건설 직원들이. 예. 그래서 내 창고에 소주를 내가 한 명씩 소주를 따르면서 선생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 노임료를 받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고 당신들은 애국자입니다. 바로 이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 헬기장 건설은 바로 위급한 시기에 이 독도를 이 빨리 병력을 공수하고 이 태세를 갖추려면 헬기장 건설이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되지. 네. 여러분들이 바로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순신이랑 똑같은 분이다. 여러분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언제든지 헬기 대절해서 제가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완수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시면서 술 따라주고 마시고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헬기장 건설을 완공해서 예. 근데 거기에서 있었던 동아건설과의 에피소드는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원석 씨가 내가 술도 먹고 있는데 그 양반 참 멋진 분이에요. 예? 내가 서울 왔을 때 참 술도 요정에 가서 흔쾌히 받아주고 당신 때문에 헬기장 건설 완성할 수 있었다고 무엇이든지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뭘 무엇이든지 말을 해요. 내가 그런 거 받을 사람도 아니고 금일봉 받지도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참 그분 타계하셨지만 참은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독도를 정비하면서 다음 대장에게 인계인수하는 게 뭐냐 명심해라. 제일 첫째는 리더는 조직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어떻게? 특히 독도에 경비하는 대원들은 첫째 잠을 충분하게 재우지 마라. 두 번째 독도에서 잠잘 수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보초 서는 시간을 잠자는 시간으로 니만 알고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기고와 음식 창고와 식당을 통제해라. 세 가지만 명심하고 대원들을 다스리라. 그게 계속 이어질까요? 안 되니까 나중에 또 개판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경지상낙원을 만들었다는 게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 독도는 독도 자체가 천년기념물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가가 지상낙원으로서 만들어 놓은 게 역대 정경대 출신들은 무엇을 했느냐? 서도에 가면은 돌을 깎으면은 그 속에 그려진 그림이 기가 막힙니다. 이놈들이 준비물이 뭐냐면은 빼빠 1호부터 뭐 15호까지 있다더라도 뭐 20호도 있고 그거를 갈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념품을 만드는 거예요. 2달 내내 그거 만들어가 가지고 나와가 서장한테 선물하고 저 경찰청에도 선물하고 이놈아들 주는 거 그거 받아가 좋다고 희닥거리는 놈들이 전부 다 매국노 아닙니까? 내가 한 놈 앞에 내가 놈이라 해서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놈이라 해야 돼요. 왜냐? 그 돌을 띄다가 하는 일은 없고 맨 그거만 하면서 먹고 놀면서 그리고 리서치를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놔요. 보루 박스 라면 박스에 최하가 3박스 있어야 합니다. 한 대원 앞에 제가 서장하고 전체 보는 앞에서 야 직원들 여기로 와. 전부 물에 던져. 다 물에 수장시켰습니다. 하나도 없이. 이런 매국노 같은 놈들 너희들은 일본 사람들보다도 더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나의 병력의 임무를 완수하러 갔어. 독도에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기념품 만든 것도 물에 수장시켰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유병태 그 박사님이 독도를 위해서 하는 일을 하셨네. 뭐 그거는 뭐 의무니까 했지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내 동생이 들어가도 그런 일은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예. 그런 역사적인 일을 이렇게 다 완수하시고 또 어려운 역경에서도 독도를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박사학위를 또 이렇게 획득하셨는지. 예, 그건 이어서 내가 그 독도에서 있었던 일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중요한 얘기. 중요하니까. 독도가 그렇게 돼 있어도 동서남북이 태풍이 와도 한 곳은 조용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 배들이 가끔 피항을 해요.
그럼 처음에는 쫓아냈는데 괘씸해서 나중에는 내가 대병소주를 들고 일본배에 근무를 나갑니다. 뗏말을 저어가지고 예. 이 동력선은 없으니까 돌을 저어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당신들이 36년간 대한민국을 침탈하고도 오늘날의 독도와 울릉도가 마치 당신네들 땅처럼 자꾸 떠드는데 저들은 그거 모릅니다. 예. 저희들은 여기가 한국령인 줄 알고 여기 왔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일본에 가시면은 예. 이 땅은 대한민국 영토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안전하게 피항했다가 돌아가십시오. 예. 그 전에 처음에는 총으로 쫓았어요. 방송해서 5분 내에 퇴각하지 아니하면은 발포한다. 그래서 다 쫓겨갔어요. 그래가 일본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예. 독도에 피항을 하러 갔는데 총을 쏘더라. 이럴 수 있느냐? 그래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 정부에서 치안본부장한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예. 경찰청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너한테 전부 전화 와가 막 난리야. 여보세요. 총을 누가 샀다는 거예요? 아니 일본은 지금 독도가 적었다 이라고 떠들어 샀는데 총 샀다고? 아니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습니까? 총을 왜 사요? 제가 총을 왜 쏘냐고. 쏠 총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는 싫다에 아까워서 내가 총을 안 쏩니다. 그 총을 누가 쐈다고 그럽니까? 그 일본 사람 말 듣고 그걸 믿고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들 참 답답합니다. 이상 그만하세요. 그럼 맞잖아요. 저가 봤어요. 그래. 그렇게 계도를 시켰습니다. 일본 애들. 그러면 저놈들은요 웃으면서 배에 올라가면 제일 선원이 많은 데가 2명이고 아니면 1명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만들은 웃으면서 뭐 주는지 알아요? 포르노 잡지하고 내가 술로 소주가 올라갔잖아요. 걔들 정종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히 먹겠다고 교대하는 식이지. 그러나 포르노 잡지는 웃으면서 이거는 그냥 배에서 보세요. 그렇게 하는 웃으면서 막 이래 사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그걸 경찰관이 받아오면 되겠어요. 쪽팔리게. 그러지. 그래서 그렇게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거에 대한 홍보고 예, 아주 저는 제 나름대로의 독도에 대한 정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요까지 독도에 대한 정비한 것과 박사학위를 어떻게 박사학위는 현직의 경찰관으로 들어와서 제가 요 이야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경찰청부터 시작해 전체가 전의경 합해서 15만 경찰인데 14만 9,999대 1로 수사권 독립 반대를 외친 사람입니다. 제가 수사만 하면서. 왜일까요? 경찰의 목적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입니다. 그 다음 범죄 예방입니다. 그러죠. 발생하면 진압입니다. 그런데 수사권 독립이 왜 필요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수사권 독립이 필요합니까? 수사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경찰은 범죄 인지 예방이 있지만은 검찰은 범죄를 기소의 의무가 있고 법원은 바로 재판에 있습니다. 자, 법원이 범죄를 재판하는데 검사가 기소하지 아니한 걸 재판할 수 있습니까? 검사는 경찰이 인지하지 아니한 범죄를 기소할 수 있습니까? 경찰은 인지 권한이 있어요. 검찰의 권한인 수사권까지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에요. 이게 국민을 위하는 거예요. 분명히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기소독점주의가 검찰에 있는데 경찰이 뺏어온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범죄 예방하는데도 인력이 모자라서 진압하는데도 인력이 모자라서 야단인데 수사권까지 독립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 주머니 채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까지 경찰이 가면 먹을 게 많잖아. 그러죠.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이런 욕심을 내는 게 경찰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14만 9,999대 1로 싸운 놈이 유병태 저 하나뿐입니다. 그런데도 저를 날리질 못했습니다.
왜 못 날렸을까요? 저는 바보입니까? 음. 왜? 그걸 찾는 우리 경찰의 위에 있는 수뇌부나 간부들은 모두가 자기 생각뿐입니다. 여기에서 첨언해서 수사권 독립을 떠나서 경찰은 동료가 아니고 모두가 적입니다. 왜? 심사를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절대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동료와 같이 팔소 직원이 단속 나가잖아요. 오늘 단속이 한 사람당 5건에서 10건, 네. 질서사범, 교통딱지, 기타 등등. 그러면은 하나를 적발해서 두 놈이 같이 뛰가. 그러면 순경하고 경장이 갔어. 네. 그럼 경장이 높으니까네. 야, 이건 내가 먼저 받았지, 내가 먼저 끊을게. 그럼 순경 계속 따라다니는 거지. 어허. 그러면 얘는 한 건밖에 못 하고 경장은 5건 해가지고. 그럼 둘이가 적대적인 관계지 상대적인 관계는 아니잖아. 그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고 이걸 평가하는 걸 네. 이런 거로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찰관에게 또 요즘은 또 돈을 또 더 주는 게 있습니다. 성과급 이래가지고. 뭐냐. 강남경찰서와 강북이나 요 도봉경찰서를 비교하면은 어디에 범죄가 많이 일어날까요? 강남이 많이. 당연히 그 강남이 많이 일어나죠. 네. 그러면 도봉이나 강북은 강남에 비해서는 적잖아요. 그러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범죄가 많이 발생하니까 많이 단속도 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1위가 강남이 되겠죠. 그러겠지. 그런데 여는 범죄가 적은데도 단속 건수도 적은 거예요. 그러면 성과급은 C급 경찰서에 해당해서 직권에 많침 뭐 어떤 데는 못하기도 하고 강남은 본 것보다 많이 받을 때도 있어요. 자, 이게 옳은 평가입니까?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면은 경찰의 목적에 위배된 거 아닙니까? 많이 발생했다면은 예방을 그만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적게 일어났다는 거는 예방을 그만큼 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러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어불성설이며 합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유병태 그 박사님처럼 정의롭고 또 국민을 위한 그 신념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뭐 저는 솔직히 특수보다 뭐 청와대도 또 이 국제범죄 수사대도 시경 폭력계도 대한민국 깡패 다스리는 네. 그런 것도 다 근무를 했지만은 저는 직원들에게 밥을 사주고 술을 받아주고 출장 가면 기름값까지 저는 좋습니다. 근데 아마- 현직에 있을 때요 예. 직원들은 내보고 슈킹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봉급으로 좀- 방송을 통해서 많은 그 경찰관 출신들, 예. 현재 경찰에 임하고 있는 경찰관님들 배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참 네. 다행이고요. 네. 저희 집사람에게 가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이 네, 방송을 딸내미요. 통해서 예. 사모님한테 봉급을 한 번도 갖다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럼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집에는 뭐 신경도 안 썼죠. 아 그래요? 그런데 내 딸내미가 음, 아빠 출근하면은 음, 아빠 돈 100원만 주면 안 돼 이래요. 음, 돈 100원을 못 주고 나옵니다. 돈 100원을. 예? 예. 우리 마누라 같은 사람을 만났기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죠. 그걸 봉급 한 푼 안 주는데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다는 거는 저는 참 그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방송을 통해서 사모님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살아오면서 예.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은 예. 결과론으로 볼 때는 예. 당신도 돈에 대해서 개념은 있었지만은 또 애로사항이 네. 경찰 대상급소를 하려고 해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 절대로 그걸 자르니까 돈도 안 주면서 경찰 대상급소를 갖고 장사도 못하도록 하지. 그 이건 뭐냐 이거 가라는 게는 똑같은 거지. 예. 그러면서 이 구상을 해내었어. 예. 결국은 지금은 자기 내보다도 수익이 더 많이
아, 볼 수 그래요?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웃으면서 예. 내 아이로서 니 지금 이런 직업 가질 수 있나? 사랑의 말씀. 예, 그동안 참 바르게 산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가 부처님이 공자님이 왜 4대 성인들이 고통 없는 사랑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고통을 바로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 인간들에게 그 가르침을 몸소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고, 저 또한 4대 성인의 길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들이 가르침에 정말 배신하지 않고 진실된 삶을 가기 위해서 예. 오늘 또 저는 저의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 게 뭐냐? 진인사대천명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 어쨌든 참 귀한 말씀 여러 가지로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왕호 TV 유튜브 방송 그리고 왕호 틱톡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유병태 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참 정직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10대 강국에 현재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대한민국이 훌륭하고 강력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박사님처럼 의지와 정의와 끈기로 어려움을 극복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참 사랑하는 우리 경찰관 후배님들한테 덕담 한 말씀 부탁드려도 예, 그 되겠습니까? 덕담 말씀드리기 전에 예. 제가 정말로 세상을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려는 것이고, 예. 제가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화성연쇄 살인사건이라든지 그 강남 문구 도매상 살인사건의 주인공 신창의 탈주 사건이라든지 예. 그 정말 들으면은 깜짝 놀랄 사건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시간에 그걸 말씀을 드려도 괜찮다면은 한 2개만. 예, 말씀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화성 연쇄 살인 예, 예, 사건입니다. 예, 예. 제가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정말 가슴 아픕니다. 예. 범인을 잡을 수 있는데 오히려 경찰이라는 이 조직에서 수사를 너무 계산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바로 추천되어서 각 경찰서별로 대표가 와서 예. 살인 사건의 귀재들만 뽑혀서 화성으로 갔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가서 수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시키는 대로 말을 안 들었어요. 아, 그래요? 일단 모이기는 같이 모이고, 예. 저는 형사가 아니고 예. 부동산 사업자로 위장을 해가 다녔습니다. 예, 예, 예. 지역을 다니면서.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을 살라 그러니까 의장이나 그 동네 뭐 이 시내로 말하면 통장이나 뭐 예. 관장이나 이런 예, 사람들한테 갈 때 빈손으로 안 가요. 막걸리하고 안주하고 좀 사가. 뭐 막걸리하고 안주라 그래봐도 순대나 뭐 돼지머리 예, 예. 뭐 이런 거를 사가지고 이제 갑니다. 예. 가가 같이 앉아가 한 잔씩 예, 합니다. 예, 하면서 예. 이어서 뭐 땅 좀 괜찮은 땅 좀 소개할 거 없습니까? 예, 하고 이제 예,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다 보면 동네 일꾼들이 뭐 지나다가도 들리고 이래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술에 한 잔 쓱 되면은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부동산 얘기는 얼마 안 하고. 예. 술은 내가 받았는데도 뭔 얘기하느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야기예요. 아이고 그 여자 아이고 야 땀이 캤지 뭐 땀이 그 어떻게 도망 나올 수 있었겠어? 도망 나와도 그 땀이 캤어. 그 아마 그 동네 그래가 시집 가겠어? 또 그러고 야 시집까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그래 낚시를 하면은 예. 놓치는 고기가 많을까요? 잡는 고기가 많을까요? 낚시 가면은. 놓치는 거에 많겠지 아무래도. 그렇죠. 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은 우리가 범인을 일축할 수 있는 게 뭐냐? 남자라는 거. 여성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50% 여성이고 50% 남성이라면은 50%는 그 범인에서 제외되니까 수사하기가 50%로 줄어들었잖아. 그러지. 그죠? 예. 그 다음에 힘이 있는 놈일까요? 없는 놈일까요?
아무래도 뭐 힘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 그래서 성폭행하고 사체를 유기하고 사체를 토막내고 하지요. 그러죠.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야간에 하니까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한 놈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그리고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을 주로 찾고 그러면은 제일 수사해야 될 게 뭐냐? 살인사건은 무조건 하고 피해자를 위주로 수사를 근본적으로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범인은 특정돼 있잖아.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지, 그러지. 그러면은 단서를 잡으려면은 누구 수사를 해야 됩니까? 범죄 현장과 피해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놓치는 고기는 물고기는 놓친 고기를 못 찾지만은 그러지, 그러지. 사람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성폭행 당하고 성추행 당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화성이라는 시골에서 무주구천동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저 뭐 멀리 거기서 못 사니까. 그렇죠. 제주도도 가고 그래 이 여성들이다 보니까 그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 갈 때 나 이사 간다 가르치고 가겠어요? 도망가는 물고기가 나 도망간다 하고 갑니까? 그래서 수사보고를 썼어요. 지금 문제 합니까? 바깥으로 나 이사를 집 피해자 한 사람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데 이 무주구천동에 이사 갔다는데 내가 이거 한번 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누구는 또 강원도 쪽인데 가봐야 되겠다. 출장을 내면 안 내줘요. 왜 안 내주느냐? 관내에서만 수사하라는 겁니다. 아니 범인이 관내에 있겠어요? 관내에 있겠냐고. 도망도 갈 수 있고 다 도망가 있지. 또 용의자가 그래? 아니 외국도 갈 수 있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이건 뭐냐 이게. 도대체 여기 뭐 장난치냐? 아니 쇼합니까 지금? 그렇다 잘못된.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 오늘부터 수사 안 해. 거기에 우리 팀장이 수사에 영화 그 조경태 나오는 수사반장 예. 걷는 걸 최보람 씨가 수사반장을 예, 하면서 이름이- 최중락 씨 역할을 했어요. 제가 최중락 씨를 만났습니다. 최중락 씨가 그때 우리 팀장으로 갔어요. 총경인데. 그래 최중락 씨는 수사의 베테랑이잖아. 예. 그래 이야기 들어보고 유명하죠. 예. 이야기 들어보니 100% 내 말이 맞거든요. 야, 서초경찰서 오문에 생기니까 너 서초경찰서 발령 내줄 테니까 서초경찰서로 가거라. 내하고 같이 근무 한번 하자. 예. 싫습니다. 저는 따로 가겠습니다. 이런 조직 속에서는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는 앞으로 수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서초경찰서로 발령을 내놨어요. 아직까지 부서는 어딘지 없고 서초로 발령 냈는데 내가 그래 내 딸은 머리 돌린다고 대한민국의 총수들과 거부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가 어디냐 하니까 성북동이래요. 그러면 성북동을 관할하는 데가 어디냐? 성북경찰서라. 나를 인사과에 가서 나를 성북경찰서로 발령 내주시오.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가 야 이건 뭐 정신병자가 하나 왔나? 장관백으로도 서초경찰서 발령이 못 나는데 돈 봉투를 들고 와도 안 되는데 성북은 징계 묻고 쫓겨가는 경찰서다. 그런데 그걸 보내달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성북경찰서로 발령내줘. 그래서 성북경찰서로 갔습니다.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한 놈 징계 묻고 뭐라 그래 많이 그 다음 오늘 또 징계 묻고 한 놈 또 오는구나. 그 형사들이 전부 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 간 것이 운명이에요. 왜? 바로 강남 문구 도매상 살인사건 신창원 사건이 성북경찰서 관할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강남 문구의 사장은 강남에 문구점이 있는데 자기 집은 성북구 관내인 미아리곡의 옆에 있어요. 바로 밑에. 예. 근데 신창호이가 김제에서 올라와가지고 강남 문구에 취직을 했어요. 거기에서 6개월 하다가 쫓겨나옵니다. 불성실하게 쫓겨나왔겠지. 근데 이놈이 강남 문구 도매상 주인이 저녁에 지가 이제 문구 배달을 서울 시내 전체 해놓으면은 지 말고 한 몇 명 돼 배달원이 그러겠죠. 오토바이도 타고 배달을 하는데 수금을 해가지고 집에 가는 걸 알고 있는데 이놈이 6개월 만에 잘렸단 말이에요. 잘리가 일할 게 없고 돈이 없잖아.
그걸 딱 생각해보니 문구점 사장이 돈을 수금해가 간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지. 최한 몇백만 원, 뭐 돈 천만 원 정도 되니까. 예. 그래서 6명이 조직을 해가 칼 3자루, 세철봉 3자루를 각각 한 자리씩 가지고 6명이 위아래 고개 밑에 대기하다가 신창호이가 죽이지는 마라. 그냥 상처만 주고 돈만 뺏으라 했는데 한 놈이 허벅지를 찔렀는데 얘들은 돈 뺏어가 도망갔지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강남 문구 도매상 상해 사건 발생 보고 예. 이랬거든요. 강도 사건 발생 보고 했는데 좀 있다가 이 사람이 과다출혈로 사망해버렸어. 그러니까 강남 문구 도매상 살인 사건으로 바뀐 거예요. 그때 제가 담당을 해서 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잡았는데 신창호이까지도 다 잡았어요. 그때 신창호이가 로얄 슈퍼사롱을 타고 있었어. 근데 주차장에 교문리에 주차장 안에서 시동 걸어놓고 겨울이니까 히터 틀어놓고 누부가 자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형사 우리 7명이 나갔는데 절대 이거 건드리지 말고 타이어에 바람만 빼라. 그래 타이어에 바람 빼는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주차장 입구에 이 차 못 도망가게 로얄 저 자리에 그 르망 승용차 신형 나오는 걸 그걸 앞에다 딱 막아 놓고 나머지 5명이 어디 있는 것까지 내가 파악을 다 했어요. 그래가 그 이놈들이 그 교문리에 그 저 캐바레가 있어요. 거기에 아가씨들 하나씩 전부 다 해가 훔친 돈이 있으니까 여관에 들어가가 이제 그 장난을 치고 있는 놈을 5놈을 전부 다 근거해가 딱 오니까 다 도망가고 없는 거냐. 형사도 안 보이고 그걸 보니 알아보니까 이제 무전하고 해보니까 그 중에 고참 한 놈이 이 저 당구큐 때 뒤에 그거를 차에 싣고 다니다가 신창호에 누워 있는 거를 바람 빼라는 바람은 안 빼고 또 그 저 르망 승용차는 또 한쪽으로 또 다칠까 싶어 빼놓고 본네트를 툭툭 때리니까 신창호이가 딱 누워가 자다가 때리니까 이 시동 걸어놨잖아요. 네. 기아 1단계가 슝 날라본 거예요. 차가. 그때만 해도 그 차가 제일 좋았거든. 네. 그래서 그때 신창호이가 이제 도망을 했습니다. 자, 중간에 조금 잘랐어. 정금을 이걸 나머지 5명을 신창호이가 도망해봤잖아. 정금을 찾아야 되는데 쇠철봉 칼 하나도 못 찾은 거야. 내일 송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전 직원이 형사들이 다 동원돼가 중량천에서 고무보도 띄워놓고 막 수시고 생 난리야. 근데 형사과장이 딱 보니까 유병태가 보이거든. 야, 유병태는 어디 갔어? 아, 유병태는 요 범인 근거하고 해가지고 좀 쉬라 해가지고 집을 보냈습니다. 야, 너가 지금 일주일 넘게 찾아도 한 놈도 못 찾는 게, 야, 유병태 빨리 불러. 유병태는 그 성 출신이라서 물도 잘 알고 하니까 중장천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 거다. 빨리 오라 그래. 그래서 분리 나왔어요. 네. 분리 나와가 또 중장천에 와 보니까 빽빽하게 막 우리 직원들하고 이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아이고 참 저놈들 참 놀고 자빠져 있네. 전부 다 나와 밖으로 다 나와. 다 내놓고 이제 내가 그때 이제 좀 술이 세다는 네.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이 중량천 그 똥물에는 그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 뿌리를 놨고 고랑주 20병 사와. 그러니까 어떤 놈은 미친 놈이 또 중국집에다가 안주 시키고 막 유변트 저거 술 먹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이론줄 이 막기를 이런 걸 한 2방구리 정도 예. 사가 가져오라 그러고 막대하고 깃발하고 전부 다 해가 그 보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유치장에 있는 5명을 전부 다 보승줄 묶어 데리고 나와. 5명 다 데리고 나와. 야, A, B, C, D 5명을 내려온 길, 중령천 뚝 내려온 길 어디야? 그 깃대 꽂고 올라간 길 어디야? 깃대 꽂고 거기 200m야. 그 다음에 너 뭐 지고 중령천에 던져서 저 세철봉이 저 칼요. 그래 전체 진술을 종합해 보니까 한 50m 정도 되는 거야. 거기에 깃발을 딱 꽂고 제가 생각해낸 게 뭐냐. 바로 보는 순간 우리 외갓집에 논농사를 지었거든. 예. 어릴 때 모내기 하던 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를 중량천을 간 순간 보는 순간 왜 물에 들어간다고 그 흙탕물에 그 썩었는 물에
물에 들어간다고 보입니까?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나이론 줄을 딱 앞에 10cm부터 선동열이가 칼을 던지고 쇠철봉을 던지도 50m 못 던집니다. 그래서 좋다. 어쩌다가 미친놈이 50m 던질 수도 있다고 하자. 그래가 50m 폭을 잡고 50m를 이제 못줄을 딱 철아이가 앞 10cm부터 밟기 시작한 거예요. 한 30분을 딱 밟아 나갔는데 이제 10cm 옮기고 또 10cm 옮기고 이렇게 해서 50m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쇠철봉이 딱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카메라 준비. 그러니까 카메라 준비하지. 강남문구 도매상 살인사건 정일호 하면서 밟았던 걸 딱 끄집어 올라가 딱 찍고 그 자리에 딱 봐주고 기태를 딱 꽂았어. 그리고 1시간 만에 칼 세자루, 쇠철봉 세자루를 다 찾아봤어요. 뭐라 했느냐? 정말 신들린 놈이다. 아니 어떻게 저걸 찾을 수 있지? 자, 차고보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지. 차고보이 쉽지. 그죠? 그러지. 그렇게 해서 점검물을 다 찾았고 그 다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노무현 정부 때 남상운가 뭐 그 대우 사장이 한강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걸 사체를 또 못 찾아가 일주일 동안 헤맸습니다. 전화 왔어요. 모내기 전법 모르냐? 2시간 만에 찾아봤잖아요. 그래서 저의 이 생각한 이 수사 기법이 이게 바로 과학 수사라는 것이죠. 생각하는 거, 창의력이 있는 수사. 그런데 이런 수사를 할 줄 알아야지. 과학 장비로 수사하는 게 수사입니까? 수사는요. 역시. 그래서 거기에 연관되는 게 서장이 나의 이 생각에 대해서 놀랐는 게 그때 당시에 서장이 정기복 총경이라고 네. 고려대 법대 나와가 고시 패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성북경찰서장 하면서 직위 해제가 됐어요. 네. 어떻게? 1987년도에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공포 시행되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중에서 고려대학교가 가장 화염병을 많이 만들고 검열 시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얘들을 던지고 도망가는데 정말 한 달 동안 한 사람도 못 잡았어요. 그래 서자의 직위 해제된 거예요. 그래서 서자의 직위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전직원을 동원시키가 12개 중대가 고려대를 둘러싸고 한 명만 제발 잡아라 이래 된 거야. 그래 유병태가 점검물도 찾았는데 그날 또 동원시켰는데 유병태가 없었어. 서자의 유병태는 어디 갔느냐 또 이래 된 거야. 그런데 거기에 또 불려 나갔어요. 근데 가가 딱 보니까 체류탄 쏘고만 정경대 12개 중대에다가 막 전부 경찰관하고 체류탄 쏘는데 그거 막 민간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보면 생각이 나야지. 그게 창의적인 생각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은 예. 그거 단속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딱 서장님 내가 한 명도 지금 못 잡았지요. 3명 잡아줄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이랬거든. 시키는 게 뭐냐 이라는 거예요. 첫째, 체류탄 쏘지 마세요. 왜 체류탄을 안 쏘야 되나? 체류탄을 안 쏘면 안 되는데 내 말대로 듣는다면은 내가 잡아주고 안 그러면 나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체류탄 그럼 좋다. 체류탄 안 쏘게 하고 그 다음에 12개 중대 중에 단거리 12초 이내에 끊는 놈 10명만 사복 입혀가지고 너한테 보내라. 그 다음에는 내가 알아서 샀다. 그 체류탄을 안 쏘면 자 체류탄을 안 쏘는 거는 이건 내가 목적을 가르쳐줄게. 내가 잡으려고 하면은 경찰관들 속에 있으면 얘들이 고대 정문에서 5m도 안 나와요. 화염병을 던지고 딱 돌아서 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못 잡는 거지. 그러지.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한 게 뭐냐. 오토바이 88과 90cc는 이 가레이 사이에 이으면은 몸에 안 받치고 그대로 속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서 그대로 자빠져 보면은 단거리 잘하는 놈 사복 입히가 데리고 있어라 했죠. 자, 뭐냐 시간이 지나니까 민간인들이 체류탄을 안 쏘니까 길 가던 사람들이 전부 써가 구경하는 거요. 그러니까 위장을 하기가 좋잖아. 그렇지.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딱 민간인들 속에 가까운 데 딱 있다가 던지고 들어가려고 돌았으면 오토바이 웽 해가 딱
가레스에 자빠지니까 교육식이 나왔잖아. 와가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딱 붙들고 그 다음에 안 했지 이마들 그러고 눈치챘어. 안 나오는 거야 이제. 던지지도 안 하고. 그래서 정기병이 직위 해제된 걸 살려줬습니다. 자, 이걸 잡는 걸 보고 아니 저런 쉬운 걸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복 씨가 자기가 경찰에 있는 한은 당신을 내하고 끝까지 같이 가자. 그러면서 술까지 받아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 신들린 유병태 그 수사님의 수사 기법, 창의성 예. 이런 것을 각자 개개인들이 서로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상대를 제압할 줄 알아야지. 그렇죠. 일반적으로 전에 했던 방식대로 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의성은 그냥 뭐냐, 그 시대의 상황이 맞는 새로운 기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 후배들한테 좀 더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은 창의성을 발휘해서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를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시발점이 될 것인지 그 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을 예. 드린다고 해서 예. 그들이 뭐 하고 하지 않고는 아니겠지만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 진실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경찰관이든 이 대한민국의 공직자든 누구든 또 기업체 임원이든 또 장사를 하는 장사꾼이든 예. 그 일에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그 진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예. 종사한다면은 누구든 그것은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뭐 기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저도 바르게 생각하고 진실된 부분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면은 예. 무조건 하고 사는 사람에게도 좋고 나는 팔아서 덕이 되고 양쪽을 생각하면서 이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예. 무조건 비싸게 받아서 내만 난감하려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상업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특진이 걸렸다. 포상금이 걸렸다. 콩고물에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예, 예. 실질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걸 해결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연구를 해야죠. 예. 그래서 제가 경대생들에게 정말 또 경찰 간부생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지구상에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을 했어요. 수근수근 하더니 아인슈타인 이랬습니다. 아인슈타인 맞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뭘 했습니까? 자, 경찰대학이 생기면서 서울대보다도 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 머리 좋은 이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과학자가 되든지 물리학자가 되든지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정말 희생할 수 있는 네. 그런 위치에 이 좋은 머리를 뭐 의사가 되든지 여러 가지 많잖아요. 머리 예, 예. 좋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근데 경찰관이 머리가 좋아야 됩니까? 경찰관은 머리가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하면 됩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얘들이 뜨거운물에 신경을 쓰는 게 첫째, 군대 안 가지. 병역 면제잖아요. 경비 달고 나오면 파출소장 하잖아. 아니,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파출소장 하니까 그 파출소장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떡국물을 받으면은 자기가 사령 알고 있어도 떳떳하게 못하는 거죠. 바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실성이 없어지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오늘 그 이병태 박사님의 살아온 이야기 또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하고 싶은 더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차후 하고 싶은 말씀은 차후 다시 한번 더 만나서 예, 그렇게 합시다. 인터뷰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귀한 시간 이렇게 많이 내주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또 이 듣는 분들도 하루에 한 번에 다 들면 다 소화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의 우리 유 박사님의 경험담 또
창의성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듣고 다시 새겨서 소화시켜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건 이제 흘러간 지나간 것만 이야기했는데 예. 핵심 포인트를 지금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다음 편에 예, 제 2편에 모시도록 하고 오늘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아이고,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왕호 TV 유튜브 방송 그리고 왕호 틱톡 라이브 방송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이 유병태 박사님의 귀한 말씀, 참으로 저도 오늘 귀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버릴 것이 아니고 내 가슴 속에 또 내 머릿속에 담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귀한 말씀 다음 기회에 찾아뵙고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